웃긴 얼굴은 아닌데. 자, 시작합시다. 자, 사건과 경우의 수입니다. 자, 사건.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어떤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았으면 됩니다. 뭐 사건이 어쩌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자,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부를 거고요. 이것들을 구해가는 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해봤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 가지겠죠. 2, 4, 6이니까. 뭐 이런 것들. 자, 하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말들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중화요리집 중국집에 갔어요. 갔더니 면이 있고 담유가 있잖아. 면은 다 적진 않은 게 자, 1번 면, 2번 면, 3번 면, 4번 면이다. 맞죠? 짬뽕, 물면, 냉면까지 중국집에 냉면 떠요. 자, 밥도 이제 그러면 1이라고 하죠. 밥은 A, B, C로 가자. A, B, C라는 밥이 있다고 합니다. 짜장밥, 짬뽕밥, 볶음밥. 됐어요? 잡채밥, 볶음밥, 마라도구밥 아닌데. 마파도구밥, 마파도구밥. 자, 아무튼 이렇게 밥이 있대. 자, 그랬는데 서준이가 왔어. 서준이가 왔는데 서준이는 골라야 되잖아. 고를 수 있는 가짓수가 또 몇 가지? 너 밥만 먹을 거야? 그렇지. 7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4가지 더하기 해서 하나 고르고 싶으면 더하기라는 거야, 그지? 근데 준석이가 났어. 그럼 어때? 여기서도 골라야 되고 여기서도 골라야 되잖아. 내가 2개 먹을 거니까. 혼자서 2개 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골라야 되고 여기서도 골라야 돼요. 각각 1개씩. 그러면은 그렇죠. 고배 법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건 순서상이 되기 때문에 1일 때 3개, 2일 때 3개, 3일 때 3개, 4일 때 3개. 즉 3개가 4번 나오니까 이제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4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고배 법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 가지 골라봐라 했는데 경우를 나눠놨으면 그걸 더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봤더니 각각 한 개씩 고르세요 이러면은 고배 법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순서상으로 생각하면은 고배 법칙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라. 물론 이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쪽에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열심히 얘기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갑시다. 페이지 187쪽입니다. 문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맛배기처럼 얇게 맛배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숫자 놓고 거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나머지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 했지?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야. 다 했지? 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야.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오늘 구하시오. 한 장을 뽑는 거야. 한 장. 100불 한 장.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10의 배수는 몇 개? 8개. 12의 배수 8개. 더하기 13의 배수 몇 개? 7개. 그래서 답은 15개라게 됩니다. 왜? 중복되는 게 100 안에 없어요. 그죠? 중복되는 게 100 안에 없으니까. 중복되는 게 2개 곱인데 100을 넘어서. 자, 근데 이제 이건 다르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2의 배수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그러면 답이 70이 아닙니다. 왜? 중복이 됩니다. 중복은 뭐의 배수가 중복되더라? 10의 배수. 몇 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빼줘야죠. 그래서 답은 60까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00과 서로소인 걸 찾아봐라 이랬어요. 3번이 좀 중요하겠죠. 100은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서로소라는 거는 2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라는 얘기야. 맞아? 근데 2의 배수, 5의 배수 개수 세놨잖아. 여기서 몇 개야? 60개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납득이 된 거야? 좋았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쪽. 여기는 뭐 한 방에 다 풀고 그냥 풀어보세요 하면 쉽죠, 쉬워. 자, 순서는 들어가야 뭐 새로운 개념 배우는 거지.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일 때는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이 큰 수부터 이렇게 적어놓죠. 곱이 큰 수부터 이렇게 읽어주세요. 어떤 문자에 크게 곱해져 있는 것부터 대입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곱이 큰 수부터. 자, 그럼 여기 봤더니 크게 곱해져 있는 애가 x, y, z 중에 누구야? 제시잖아, 그죠? x, y, z 중에 제시야. 제시 바로 큰 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 1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을 대입하면 2항 해가지고 x 더하기 2y가 8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 2일 때 그러면 x 더하기 2y가 6이 돼서 넘어가니까 5가 돼요. 자, 제시 3일 때 x 더하기 2y가 2가 되거든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자, 그럼 첫 번째는 갑시다. 어차피 얘는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x, y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러면은 y만 세면 돼. x는 따라 나와. 무슨 말이야? y가 1이 들어가면 x가 얼마? 6이요. 그러니까 1 들어가면 6이고 2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순서쌍이니까 y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x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y의 개수만 세면 되겠죠? 그러니까 y가 몇 개가 나와? 1, 2, 3, 3개? 그렇죠. 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만들어지는 순서쌍이 3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1, 2, 2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2개가 되겠지. 그래서 y가 2개이므로 결국 얘는 순서쌍의 개수가 2개. 근데 여기는 1 들어가지도 못해. 왜? 1 들어갔더니 얘가 0이 되잖아. 0 자연수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요. 이런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네, 답은 5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차피 우리가 개수만 세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서쌍을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죠? 순서쌍을 일일이 적을 게 아니라 z가 1, 2, 3일 때 경우를 나눠서 그때마다 y가 결정되면 x가 결정되니까 y의 개수가 결국 순서쌍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다음 갈게요. 다음으로 갑시다. 요거 한 다음에 약수까지 얘기한다면 할까? 자, 다음입니다. 다음 식의 전기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쉬워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문자가 같은 게 있으면 어려워지는데 그건 여러분 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가 다 달라.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는 얘기야? 세 군데잖아. 맞아? A가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죠? 여기 가야 될 거 아니야. B도 세 군데지. C도 세 군데니까 총 9군데가 나와. 그러니까 답은 2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앞에 거에서 하나 선택하고 뒤에 거에서 하나 선택해서 곱해주면 결국 9개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공명이 없으니까.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어. 결국 곱하기로만 이루어지는 이렇게 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항의 개수가 각각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게 3개, 뒤에 게 3개니까 앞에 거에서 3개 중에 1개 고르고 뒤에 거에서 역시나 3개 중에 1개를 골랐을 때 결국 항이 되더라. 그 항은 각각 분리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쉬워. 어려운 유형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다음 구하시오.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지수 자리에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까? 자,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 분해 이거 볼까? A의 소인수 분해니까 A라고 하자. 자, 2의 A 곱하기 3의 B 곱하기 5의 C 이렇게 됐을 때 약수는 약수의 개수 적어놔. A 더하기 1 바로 B 더하기 1 바로 C 더하기 1 이거예요.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미시 2, 3, 5가 아니어도 돼. 어쨌든 미시 소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 각각 소수였어. 소수. 소인수분해니까 소수. 언제 배우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중1 때 배우는 중1 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워요. 왠지 기억이 가물가물. 들어가자마자 자연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 소인수분해 하는 거 배우거든. 소인수분해 하면은 약수가 적습니다. 그때 약수의 개수에 뭉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3, 5, 7, 11 그거 그거 그때 이제 기억이 안 날까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문제 등장해요.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약수의 개수를 꼭 알아야 돼. 자, 360을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그럼 360 소인수분해는 미연자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36이고 10 이렇게만 하면 자, 2가 총 여기 2개, 2가 1개 있죠? 그러니까 2가 3개 있겠네? 2가 3개. 그 다음 3이 2개 있고요. 5가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겠죠. 자,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개? 24가 나옵니다. 24로 적혀 있겠지. 그죠? 맞나? 그래서 24고. 자, 두 번째. 두 개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래. 공약수야. 공약수는 뭘 찾아야 돼? 최대 공약수의 개수가 같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밑줄 그려놓고. 자, 공약수의 개수는 결국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줄이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최대 공약수를 G라고 얘기하니까 최대 공약수를 L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G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G의 약수의 개수. 자연수에서 다룰 때 G는 최대 공약수로 나타나는 거야. 도형에서 말할 때 G가 뭘까? 그렇지! 그 중심은 아니고 무게 중심. 왠지 원의 중심이 5 아니에요? 원의 중심 보통 5로 나타내고 근데 도형에서는 5는 많이 나타내. 그래서 원의 중심만 생각하면 되고 좌표 평면에서 원점도 뭐가 되기 때문에 근데 G는 도형에서는 무게 중심이다. 자연수에서는 최대 공약수다. 80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두 개 최대 공약수가 180이야? 일단 그거부터 알아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소인수분해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540 소인수분해 하면 540이니까 54 곱하기 10으로 할까? 그럼 얘는 69, 54인가? 그럼 2는 한 번 있고 두 번 있으니까 이 두 개 곱하기 69, 54니까 3은 여기에서 3개가 있네. 3은 3개 5가 1개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겹치는 거니까 2가 2개 겹치고 3이 2개 겹치고 5가 1개 겹치고 그래서 180 됐나요? 근데 어쨌든 180으로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최대 공약수에 이거에 뭐가 같다고? 약수의 개수가 같다고. 그럼 이거 약수 찾으면 되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그렇지. 3, 4, 2 답은? 18 되겠죠. 답은 18 맞나?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60이라고 하는 거는 얘입니다. 여기 이게 360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의 배수는 3의 배수든 5의 배수든 2의 배수니까 2를 하나 떼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쳐요. 2가 2개, 3이 2개, 5가 1개. 맞아? 그러면 여기서 약수를 다 구하면 거기다 2를 곱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 짝수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모두 2의 배수야. 이해됐어? 여기서 약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할 거 아니야. 그 약수들의 2를 곱하니까 다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2의 배수의 개수는 요거의 약수가 똑같기 때문에 3, 3이 18개가 됩니다. 만약에 2의 배수가 아니라 5의 배수면 그럼 5의 배수 어떻게 해주면 돼? 자, 5의 배수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5의 배수로 문제가 나왔어. 그 앞에 5를 떼주고 곱하기 가로치고 뭐라고 써야 돼? 순서가 뭐라고 써야 돼? 가로치고 3 무슨 소리 한 번만. 그거 5의 배수라고 그랬어. 그대로 360에 양의 약수 중에 5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써. 너 360이 지금 이거잖아. 선생님 5를 여기다 떼놨단 말이야. 이거 뭐라고 적어놨냐고 여기. 2에 3, 2에 2 곱하기 3 맞아요? 이 3 정도 곱하기 3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답이 뭐야? 그러면은 4 곱하기 3 아니에요? 그렇지. 4, 3, 12, 12개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2의 배수든 3의 배수든 5의 배수든 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들 다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 풀어봅시다. 여기 187쪽부터 180, 190쪽이구나. 190쪽까지. 다 끝났네.
풀읍시다. 뭐야 이거 나풀면 안 끝나잖아. 이렇게 많아 문제가. 그러면은 마지막 거 하나씩만 풀까? 맨 마지막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으니까 187쪽에 241, 188쪽에 244, 그 다음에 189쪽에는 247, 그 다음에 190쪽에는 250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냥 오늘 순열만 끝이 아니라 아니 경우의 수만 끝이 아니라 순열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 경우의 수가 맞네. 204초까지 해야 되는데 20페이지 해야 되는데 10장이지요. 열장이죠, 열장.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문제 띄워서 푸세요. 어차피 넘어가서 풀어야 돼. 무엇이죠? 3회 계속 있으면 모르잖아. 그럼 소위 좀 해야 되니까? 됐어요. 위에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있으면 그렇지. 유준 3회 계수잖아. 3을 빼고 나머지 뭐라고 봐? 2에 아니 4 곱하기 3 통째. 어떻게 해? 12에 딴거 먼저 풀어볼까요? 아, 세수부터 와드냐?
우유가 들어간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간다. 소진이는. 네? 우유 먹어봤니? 우유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우유. 들어가지 않나? 정답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우유가 안 들어가. 우유가 없어. 우유죠. 우유 우유에서 콩 이렇게 콩을 그다음에 콩을 갈아서 그냥 만들어. 그게 아주 비싼 튀김. 베이지밀 같은 거다 들어가지 않아요? 몰라 일단 안 들어가. 그냥 콩물이 넣어. 콩물에 설탕 사가지고 합성 콩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그라하게 안 들어가. 분유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신기하다.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다 있죠? 네. 자, 다음입니다. 191조. 길찾기. 길찾기 좀 중요합니다. 길찾기는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를 연결하여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한 번 지나간 곳은 두 번 지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가 A에서 B로 가네.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그러면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A에서 뒤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고 더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제 많아지겠지. 그지? 만약에 그러면 A, C, D, B도 해야 되고 A, D, C, B도 해야 되지. 알겠습니까? 추가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니까 A에서 C를 갔다 B를 가는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 그러니까 9개가 됩니다. 자, A, D, B로 가는 경우에는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6가지가 되고 자, 따라서 총 경우니까 2랑 이걸 더해서 15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자, 그러면 동건이가 위에 길을 선택했어. 동건이랑 수진이랑 사이가 매우 안 좋아요. 동건이가 가는 곳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 밑으로 간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동건이가 가는 곳은 9가지, 수진이가 가는 경우는 6가지니까 9 곱하기 6 해가지고 54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왜 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건이와 수진이의 순서상이잖아, 그치? 동건이가 고를 때 수진이는 따로 고를 거 아니야? 맞아요? 순서상 곱한다, 알겠죠? 그래서 54가 됩니다. 그러면 54가 끝이냐? 아니지. 동건이가 밑에 길을 선택하면 수진이는 어디로 가? 나 그냥 위로 걸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6 곱하기 9니까 54. 됐어요? 그래서 54가 두 번 나오죠? 따라서 두 번째 답은 54가 두 번 나오니까 54 더하기 54 해도 좋고요. 54 곱하기 2를 해도 좋습니다. 답은 108이에요. 그래서 답은 10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경우. 자, 색칠하는 경우의 문제는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이렇게 꼭 적어놔야 돼.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입니다. 가장 많이 인접한 순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순으로 시켜서 합시다. 가장 많이 인접한 순으로 색칠을 한다는 거야. 적어, 써와. 색칠 문제는 가장 많이 인접한 순서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답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E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개의 색칠로 칠하고 싶습니다. 근데 같은 색을 써도 좋아. 같은 색 써도 돼. 단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래.
구별해야 되니까. 그죠? 요거 할 때 그런 거야. 같은 셈을 써도 되는데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셈을 칠해야 된다.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A. 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순위야. 얘가 1순위. 그 다음은 A 답 누구야? 성원아, A 답 누구야? C. C거나 D. D거나 이렇게 해야지. 됐어요? 이 B랑 E가 가장 후순위야, 후순위. 그럼 5개니까 자 A부터 칠하자. A부터 쓸 거야. A부터. A에 몇 가지? 5가지. 자, 서준이 하품하니까 서준이 몇 가지. 자, 이 5가지. 서준아. 자, C지 그다음에 C 몇 가지? 서준아, C. 그래서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D 몇 가지? 그래서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죠. B가 몇 가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B가 몇 개 이렇게 물어보면 통화를 몇 개야? B. 네 가지. 그렇지. B가 인접한 군데가 2군데잖아. 그럼 여기는 3개 칠해야지. 그러니까 3가지로 가야지. 2도 3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 4, 3, 3, 3. 다 곱하면 되니까. 얘는 27이고요. 20이니까 540까지 나오고. 알겠습니까? 답은 54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 사용한다, 안 한다. 어떻게 적어놔? 사용한다, 안 한다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5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의 수라고 했으니까 100원짜리가 지금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입장에서만 봤을 때 이런 거야. 100원짜리 1개를 쓰거나 안 쓰거나. 맞아? 그럼 몇 가지가 있죠? 정보수가 몇 가지가 있어? 줄까 말까. 2가지가 있지. 이런 게 오고요. 됐어? 근데 50원짜리는 2개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1개 줄까? 2개 줄까? 안 줄까? 됐나? 이렇게 하니까 몇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3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50원짜리로 만들어진 경우는 3가지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성원아, 10원짜리로 몇 개나 맞을 수가 몇 개야? 어? 그래서 4가지겠지.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안 쓰거나. 알겠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라고 하는 게 어차피 지불하는 방법이니까 여기는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4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야? 6, 4, 24가 돼야 돼. 그치? 근데 괄호 쳐놓고 뭐라고 했어? 영원 지불하는 것은 제한이다. 무슨 말이야? 안 주고 매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그걸로 안 매기는 거지. 영원인데. 그치? 그러니까 모두 다 안 준 경우에 1가지를 떼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23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뭐야? 지불하는 방법이야. 지불하는 방법. 그러면 안 돼. 지불하는 방법이야. 방법이다. 근데 2번째 다릅니다. 지불하는 뭐야? 금액이에요. 금액. 그러니까 100원짜리 1개 써가지고 100원 만들든 50원짜리 2개 써가지고 100원 만들든 어떻게 취급해라? 똑같이 취급해라 이거야. 그럼 이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뭐냐면 이렇게 써놓을까? 거스름돈. 거스름돈은 좀 좋다. 거슬러 준다? 보통 거슬러 준다 그러지? 잔돈 남겨서 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거슬러 준다. 야, 이것도 좋다. 이렇게 바꾸자 그냥.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꼭 이렇게만 적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작은 단위가 모여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50원짜리 2개가 있잖아. 그걸 모으면 얼마야? 100원이야. 그러니까 작은 단위가 모이면 100원짜리가 돼.
이러면 얘는 여기가 주는 거야. 거슬러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안 돼.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가 될까?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작은 단위 모아서 50원짜리가 안 되면 그때는 이거 작은 단위로 만들면 안 됩니다. 됐어요? 작은 단위로 가는 거야. 자, 다시 50원짜리가 모여서 100원짜리를 만들면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50원짜리, 10원짜리가 모여가지고 50원짜리가 되면 만드는 거야. 안 되면 안 만들면 돼. 자, 그러면 어쨌든 100원, 50원짜리 두 개는 100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거슬러가지고 50원짜리를 만들어주면 50원이 몇 개야? 50원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4개를 전부 다 거슬러서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못 거슬러줘. 왜?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50원을 못 만들었어. 그치? 그럼 그냥 1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3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 일단 한다고. 됐지? 그럼 이제 금액을 만들어야 되잖아. 금액을 만드는 거는 아까 이거대로 사용한다 안 한다고 가는 겁니다. 자, 50원짜리를 안 쓰는 것부터 4개 쓰는 것까지 하면 총 5개가 나와요. 5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맞아? 거기서 빼기 1 하면 10원. 답은 9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걸까? 누구 때문에? 생각을 해봐. 금액이잖아. 금액이면은 영원히 없으니까 가장 작은 단위인 10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0원부터 시작해서 늘어나는데 10원, 그 다음 20원, 그 다음 30원, 그 다음 얼마야? 40원이 해야 되지. 40원이 해야 되는데 40원을 만들 수 있어 없어? 40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왜? 10원짜리가 개수가 부족하니까. 맞아? 그래서 40원에 빈칸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빈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얼마야? 50원을 만들 수 있죠. 50원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60원 만들 수 있죠. 70원 만들 수 있죠. 80원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빈칸이 생겨버려요. 90원 못 만들어. 즉 10원짜리가 4개 사용되는 곳을 만들 수가 없어.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10원짜리가 만약에 여기가 4개까지 차서 한 단위 올라서 그냥 50원이 되었다면 이 빈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슬러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거슬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단위가 작은 단위로 바뀔 수 있으려면은 이 돈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 돈이 가능할 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될 때만 그 다음 단원으로 그 다음 뭐야 작은 돈으로 거스름 돈으로 작은 단위로 바꿔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방법의 수처럼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작은 단위 모여가지고 알겠지? 큰 단위 돼? 그럼 거스름 작은 단위로 바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아가지고 돼? 그럼 작은 단위로 바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방법의 수처럼 풀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금액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액 문제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돈 문제 잘 나와. 우리가 돈이 중요하잖아. 방법과 금액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눠가지고 풀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총 3문제 풀면 되겠네. 마지막 거. 252, 255, 257 이렇게 풀어봅시다. 물좀 마시고 마시고. 전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한테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 다음 주 월요일 하고 방학이잖아. 다음 주 월, 화, 수, 목. 하고 방학. 월, 화, 수, 목. 금은 왜? 그럼 하면 안 되지. 왜요? 월수는 2번, 화목도 2번. 3번. 방금 원장한테 네가 해볼래? 어차피 계약이어가지고. 계약 맞춰가지고 하고 방학하고. 왜 중간에 아니 그래야 계약하면 여러분들 많이 졸거든. 처음에 아침에 눕혀야 돼서 사고 나도 많이 졸으니까 일단 그 기간 동안 하고 방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이 학교 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아 그래? 몇 시로 오는데? 딱 5시 반. 좀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지? 서준아. 몇 시에 일어나? 저 8시. 아니 저 이렇게 오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너 어디 사는 거야? 저 위에 아. 수영이 멀리 사는구나. 와. 수연이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줄이야. 근데 그게 언제 다음 봐. 다음 주. 줄기예요. 다음 주 아니 월화수목. 다음 주 월화수목.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나가야 된다. 그렇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학교 끝나면 오는 시간으로 가게 되죠. 이번 주 시간표도 정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구나. 선생님하고 시간표 짜요. 저 코로나 핑계대고 안 하는데. 빨갛지도 않은 소리가 없어. 아니, 저 알아자고. 9월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어. 지금 격리 중이죠? 부모님이 이제 수발 들어주는 척 하면서 마스크 벗고 방금 이거 아시는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진짜로. 아니야. 이미 해봤어. 아니. 아니 부모님들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하나 쓰는 시연이도 엄마가 걸려가지고요 이러더니 본인도 확진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몸이 안 좋길래 좀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집에 보내버렸어요. 저번에 몸살 걸리고 저희 어머님 코로나 걸리셨는데 전 코로나가 아니에요. 몸살이 형 몸살이었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이미 걸려서 아, 회복되었을 수 있어. 감사해요. 어머니도 그렇게 보고 넌 이미 나은 거야 이제. 희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고 해봐야 감기지 감기고. 저희 힘드시대. 어? 엄청 아프고. 아, 그래? 지금 처음 걸리신 거야? 아, 그래서 처음 걸리면 많이 아프다고? 나 아직 안 걸렸는데. 쌤 안 걸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나오셨지. 내가 안 나온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어. 한 번만 걸려주시죠. 한번 쓰고 무서웠어. 지금은 이제 좀 모르죠. 근데 그때는 풀렸을 것 같아. 아직 개인 위생이라 되게 철저하게. 생각을 못 했죠. 설사 너도 걸리려고 하면 걸리고 싶지 않아요? 나 왜? 시간이나 썼다면 내가 머리 자르고 뭐 김정은 컷이라고 돌려냈을 텐데. 김정은 컷. 이게 기존 걸리죠. 김정은이 약간 여기 이와 하나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지. 약간 이렇게. 앞머리 너무 짧게 잘랐어. 김정은 컷이라고. 그렇게 짧게 자르죠. 내가 자르냐? 요구할 수 있어요. 아, 요구할 수 있다고? 평상시 자른다는 대로 자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머리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잘라서. 여기서 한 번 갔다 오면 불만 있어. 아니 그래? 원래 다 자르고 나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지. 오? 손이 깔끔한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앞머리가 많이 안 자른 거 아니야? 네. 아니 좀 제가 더 연결을 아. 아니 앞머리가 난 눈 찌르면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제 머리가 되니까 아 그렇지. 그래도 좀 빨라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눈을 찌르기 전에 자릅니다. 너무 이렇게 되기 전에. 눈을 덮었는데. 불편하죠? 꾸민 것도 아니고. 뺐어? 그것도 어딨어?
또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질문하고 질문하고 너무 있어요? 순절만 하면 되지. 순절은 몇 개야? 맞네. 6개는 되고 3개씩 하면 뭐 그래도 20분 20분 안 하면 20분 20분 금방 하겠지. 쌤 몇 시에 나왔어요? 응? 쌤? 몇 시? 네? 나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왔어요? 몇 시에 눈을 뜨려고? 네. 보통 방학 때는 한 8시 9시 사이? 하지만 학기 중에는 11시 12시 사이? 아, 모르겠더라. 내가 여름방을 짧아서 또 다행이지. 여름방은 공부를 새거 빠지죠. 공부 많이 해야 돼.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험 기간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어요? 시험 기간 때? 아니, 시험 기간 때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방학 때가 힘들지. 방학 때 선행해줘야 되니까. 선행 식상하네. 특히 겨울방학 때는 이제 심하죠. 거기 같은 경우에 수업만 듣기에는 겨울방학 동안 수업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고 수투 듣잖아. 수업 수투 바꿔는 얘기야. 안 될 것 같지? 숫자는 이제 상당히 많다. 수원이 어려워. 해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으면 다음 순열입니다. 순열. 자, 순열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줄 세우기 적으면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줄 세우기 있죠. 줄 세우기. 줄 세우기가 순열이에요. 줄 세우기 써라! 줄 세우기라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되겠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npr 이렇게 나타냅니다. n개에서 r개 선택해서 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줄 세웠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줄 세웠다 이겁니다. 순열. 순열 P는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그냥 P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자, 순열의 수를 이런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10명 중 3명을 줄 세워보세요. 이래서 3명 줄 세우기. 이렇게. 그거 언제 했어요? 한 거야 정확히. 10명 중 3명 줄 세우니까 뭐야? 그냥 3명 불러가지고 곱하기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는 몇 명 부를 수 있어? 몇 가지 불러기? 9 곱하기 7.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부르는 거니까 10가지 중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10가지 중에 부르는 건데 한 명이 딱 와 있어. 그죠? 그럼 이제 9가지 중에 부르면 돼. 그 다음 뭐야? 8가지에서 부르면 돼.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게 바로 뭐야? 순열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10명이 아니라 봐봐. n명 중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제 식이 바뀌겠죠?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돼? n이요. 이렇게 맞아? n-1이요. n-2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3명이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 10명, n명 중 r명을 줄 세우래.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되는데 이 곱이 뭐야? r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곱이 r개다 보니까 이 맨 마지막 수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맨 마지막이 쭉 곱해서 뭐가 되냐면 사실 n 마이너스 값어치고 r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 알게 가게 되는데 왜 알게인데 이렇게 되냐면 여기 숫자를 봐봐. 여기는 n에서 빼기 0이야 0. 그지? n 빼기 1이야. 맞아? n 빼기 2야.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3명 줄 세우면 2로 끝나죠? 맞아? 그러면 5명 줄 세우면 4로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끝나는 수가 얘보다 하나 적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빼기 r-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괄호를 푸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냐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건. 이건 그냥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어? n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나온 곱하기 횟수야. 1씩 줄어들어가지고 알겠죠? 그게 바로 퍼뮤테이션 순열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적는 게 안 중요해도 뭐가 중요하냐면 저거를 식으로 바로 줄일 수가 있거든. 그건 또 중요해요. 뭐냐? 자 보세요. 자 봐봐. MPR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n-1 n-2 줄여가지고 n-r 더하기 1을 줄일 수 있어요. 이게 MPR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음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다음 거 얘보다 1 작아야 되잖아. 1 작아야 되니까 n-r이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보다 또 1 작으면 n-r 마이너스 1이 맞냐?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쭉 계속 줄여서 언젠가 1 나오겠지. 맞아? 언젠가 1 나올 거 아니야. 계속 줄이면. 그래서 줄여서 점점점 1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분모를 뭘로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해놓고 분모를 얘가 똑같이 노란색 부분 똑같이 씁니다. n-r n-r 마이너스 1 점점점에서 1까지 곱으로 써.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식의 의미가 생깁니다. 왜 의미가 생기냐면 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팩토리얼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순열 조합에서 느낌표를 뒤에 달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얘는 n부터 1까지의 곱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5팩 뭐야? 5팩 뭐야? 그러면 5부터 1까지의 곱이에요. 5, 4, 3, 2, 1을 곱한다고.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팩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5팩 그러면 5, 4, 3, 2, 1 120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6팩 6팩은 뭐야 그러면? 6, 5, 4, 3, 2. 그렇지. 6, 5, 4, 3, 2, 1 얼마야? 72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700 7팩 이거 120 이거는 뭐야? 720 720 7팩 여기다 7곱 해야 되나? 얼마야? 7, 6, 5, 4, 3, 2.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생략.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이 4팩 얼마겠어? 1, 2, 3, 1, 2, 3, 4니까 얼마야? 16. 야, 무슨 소리야? 아, 4, 곱해야 되는데 1, 2, 3, 4 곱하면 얼마야? 24. 그렇지 24. 24에 5 곱하니까 120. 됐나? 잘 보고 있는 거 맞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야. 여기는 720에 7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야? 7 40거든. 5천. 40. 오. 응. 5천. 40. 5천 다시? 7, 24. 오. 맞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는 외웁니다. 여기까지. 세 자리니까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산수할 때 외워두는 게 유리할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알 수 있어. 8팩 이렇게 나오는데 8팩도 어차피 답으로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8팩이라고 써도 되나요? 아니요. 5자리 수를 써요. 5자리 수를 써야 돼요. 56,540까지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럼 팩토리얼 얘기 왜 했냐? 자, 보세요. 자, 분모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n-r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이라고? 1까지 곱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분모를 n-r팩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 됐나? 분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n부터 시작했죠. 쭉 이어졌죠. 1까지 갔죠. n팩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이용하면 npr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npr이라고 하는 게 뭘로 된다? 바로 npr n-r팩분의 n팩.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때는 그렇게 시켜요.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게 외우는 거야. 다시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뺀 거 팩토리얼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알겠어요? 자,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커져봐야 N까지밖에 못 커지겠죠. 예를 들어 10명 줄 세우라 그랬는데 11명 줄 세울 수 있나? 아니죠. 10명 줄 세워 근데 11명 서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수학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는 0.00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귀신이 막 등장하고 하니까 안 돼. 비표형화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바로 다 얘기한 겁니다. 보면 여기 팩토리얼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꺼번에 쭉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쪽으로 갑니다. 197쪽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풀만 잘 넣어보세요. M 팩토리얼 먼저 저 밑줄 그어놓고, 그다음 요거는 체크해서 별표해야겠죠. 저거 짠. 그리고 여기 요거 MPN은 M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MP0은 1로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저것도 기억해 중요해. 그 다음에 0팩토리얼도 1로 1팩토리얼도 선생님 1이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0팩토리얼도 1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한 가지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팩토리얼이든가 뒤에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조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때 고배원칙으로 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고른 경우를 0이라고 취급했을 때 의미가 없어지잖아. 다 곱해버리면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수의 단위 첫 번째를 1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MPE가 5n인데요. 그럼 뭔 말이야? 2니까 n 바로 치고 n-1 이거죠? 이게 5n이래요. 자,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약분을 바로 할 수 있고요. n은 뭐가 된다?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끝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OPR이에요. OPR 곱하기 6팩을 했더니 이와 같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일 때는 5를 해서 어디까지 곱해져 가는지에 대한 횟수가 안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적으면 안 되고 6팩토리얼을 넘겨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6팩이라고 하는 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거에 4, 3, 2 빵빵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 5, 2, 10이잖아. 여기 하나, 0 하나 없어지고요. 됐나? 그 다음 6으로 나눠주면 6으로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가 6, 7에 42, 12니까 6이 12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720. 됐죠? 그럼 720을 또 뭘로 나눠야 돼? 12로 나눠야 되잖아. 그죠? 그럼 12에다가 6 곱해야 70인가? 그럼 얘가 약분되니까 6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OPR이 얼마가 돼야 돼? 60이 돼야 돼. 그럼 5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60일까? 5 곱하기 4 얼마야? 20. 3 얼마야? 3까지. 아, 그래도 이거네. 그죠? 하나, 둘, 세 개니까 3. 이렇게. 여기가 3이어서 3이 아니에요. 횟수가 3개니까 3입니다. 알겠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밑에 있는 숫자가 아니야. 횟수야, 횟수. 자, 그래서 3을 구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대 12가 나와 있대요. 비례식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5를 곱하면 5 곱하기 n 더하기 2의 p3이잖아. 그러면 n 더하기 2로부터 총 3번 나와야 되니까 n 더하기 1, n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는 12 곱해야 되잖아. 12 곱하기 n, n-1, n-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번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죠? 5는 얘랑 곱하고 12는 얘랑 곱하고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됐어요? 자, 따라오고 있나? 다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n은 서로 자연수니까 약분해버려요. 3차식은 풀지 말고. 그러면 전개했을 때 몇 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7분의 2랑 7이 나오더라. 7분의 2라고 하는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n은 7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서 증명은 빼고 여기 3개 하나, 둘, 셋 풀어보세요. 좀 3개 풀고 이제 쭉 풀자. 질문이야? 아니, 빨리 해. 그러니까 너 세개 해봐. 너는 질문해야 돼. 농구했어? 네? 또 농구했어? 그것도 있고 운동한 것도 있어. 누가 팔꿈치를 들지? 주짓수 같은 거도 하니? 누가 아, 다 다칠 수밖에 없는 놀이에요. 구기 종목이라 몸과 몸이 부딪히는데.
자, 정민이 몇 번? 새로 찍어? 자, 여기 보면 NP3이니까 N, N-1, N-2 이렇게 3번 나오라는 거야, 이렇게.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2번 나오라는 거야. N, N-1 얘는 5, 2 곱하기 역시나 2번 나와야 돼요. N 플러스 1로부터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이렇게 된다. 됐나? 그럼 어차피 N 자연수여야 되고 다 2보다 3보다 큰 수여야 되기 때문에 약분돼 버려요. 근데 2차식 마. 마이너스 3 플러스 더하기 3 마이너스 5 플러스 됐나? 응. 이거 없어진다. 넘겨. 이제도 마이너스 5 이거 넘어가. 마이너스 5 이랬어? 6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는 될 수 없으니까 6이 어디 있어요? N 플러스 1인데 앞에 N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1로 넣어야 되는 그냥 말했습니다. 아, n, 그러니까 n 플러스 1, n 이 수는 가야겠지. 자, 다음으로 갑시다. 이제 쭉 설명할게요. 자, 순절의 공통적인 줄 세우기. 자, 5명을 일렬로 줄 세우세요 이랬습니다. 5명을 일렬로 줄 세우세요. OPO 또는 OPEC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OPEC은 120, 120. 다음으로 갈게요. 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라. OP3 줄 세우기. O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죠? 60이 나오죠. 자, 또 세 번째.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 경우 똑같아요.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2명을 뽑아야 되니까 결국 2명을 줄 세우는 거랑 다를 게 없더라. 5 곱하기 4 하면 20. 그래서 120, 60,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짜잔. 201조입니다.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역시나 중학교 때 했어요. 3명을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3명을 이와 같이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남자 4명. 그럼 5명은 그냥 줄 세우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5명을 줄 세우면 되기 때문에 OPO 또는 OPEC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다 볼까? 5명 줄 세우니까 OPEC.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 3명에서도 우리들 내부에서도 자리 바꿀 거야만 할 거 아니야. 그지? 나도 줄 세워줘. 3명 줄 세우는 거죠? 3팩. 이렇게 됩니다. 그럼 5팩이 120이었고요. 3팩이 6이 됩니다. 6 곱하기 바로 5팩이 되니까 720이 되고 720까지가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습니다. 별도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중요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자가 3명이니까 다 떨어지라는 얘기야. 즉 2명이 붙어도 안 되고 3명이 붙어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떨어져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경우를 나누면 문제가 어렵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자가 아닌 남자를 4명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4명을 세우는 거야. 남자를 줄 세우는데 그냥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줄을 세워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 남자 4명을 줄 세웠으니까 식은 4팩이 되네. 됐어요?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냐면 잘 봐야 돼. 중요해 이거. 여자를 공간 몇 개 만들어 놨지? 주성아 공간 몇 개 만들어 놨어? 5개. 5개 만들어 놨어. 이 5개의 공간 중에 3개를 고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여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자끼리 붙을 수가 없어요. 여자끼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우든 이렇게 세우든 여자끼리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 사이에 남자가 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5개의 공간 중에 3개의 공간에다가 줄을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4팩은 24 곱하기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 따라서 답은 720이야. 뭐야 얘도 720 아니구나. 한술 정도구나. 64, 24, 6, 20인가? 1440까지
단지 교대로 쓰는 거는 뭘 봐야 되냐면 남자 수, 여자 수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 그러면 곱하기 1 해야 되고 똑같지 않으면 남자부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대로 쓰려면.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쓰면 되죠. 남녀 남 이렇게 세워야 교대로 쓰는 거죠. 됐습니까? 교대로 쓰잖아, 그치? 남자 줄 세우고 여자 줄 세워라 이런 얘기 아니야? 남자 줄 세우는 거 4패, 여자 줄 세우는 거 3패. 그래서 4패 곱하기 3패이 답이죠. 4패는 24, 3패는 6, 24 곱하기 6 하니까 얼마야? 144.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다음으로 갈게요.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여자끼리 떨어뜨려 놔라 이거. 자, 문자입니다. 문자라기. 자,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자, T-R-I-A-N-G-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8개의 문자 중에서 모음은 I, A, E가 모음이에요. 영어에서 모음은 아예요. 알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모음은 이러고 나중 때문에 얘기한 거고. 자,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 수래. T가 맨 처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L이 맨 마지막.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6개만 줄 세우면 되잖아, 나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식이 뭐겠어? 성원아. 자, 6개 자리에 배치만 하면 되니까 6543일, 그러니까 6팩만 하면 되잖아. 6팩이 아까 얼마나 그랬지? 720이라고 그랬나? 720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 요거 중요해요. 별도로. 자, T와 A 사이에 2개가 들어있대. 그러면 T랑 A라고 배치하고 2개를 뿅뿅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묶음 취급하겠죠. 그럼 문자가 8개니까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여기에 배치하는 걸 2개를 골라야 돼. 그치? 그럼 이 2개를 고르는 거는 TA를 제외한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줄 세우고 나면 한 덩어리와 하나, 둘, 셋, 4개가 돼. 그럼 총 5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곱하기 5팩. 아, 생각 잘했어. 근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 이래서 틀립니다. 어디가 틀렸을까? 식이 어떻게 돼? 식이 6P 곱하기 5팩이고. 자, 다시 얘기해줄게. 6개 중에 2개를 줄 세워서 배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면 이걸 묶음으로 취급하는 거 한 덩어리와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5개의 덩어리가 되니까 5팩을 곱했어. 곱하기 2야. 오!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 경우의 수의 달인이 곱하기 1입니다. 그죠? T와 A 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TA가 아니라 AT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해줘야죠. 알겠습니까? 성원아 보고 배워. 이게 수학이야. 도영이도 문제 너무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강제한다는 거 좋은 거죠. 적성을 찾았고. 그럼 6P2라고 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겠죠? 거기다가 2를 곱해주면 60이 되나? 60 곱하기 20? 문제들이 다 잔머리 쓰는 것 같은데. 어? 문제 잔머리 쓰는 거. 무슨 잔머리 써? 그냥 문제 자체로. 아, 그래? 아, 문제 자체가 잔머리 써서 하는 것 같다고? 뭐 아직까지는 잔머리 수준이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잔머리 수준을 벗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게 얘기해서 몰라요.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골라라 했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 적어도라는 표현은 어떨 때 수학에서 많이 표현되냐면 여집합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집합은 어떤 거였지? 그게 아닌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이런 거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빼라는 거죠. 전체 빼기 모모 됐습니까? 전체 빼기 모모예요. 전체 빼기 트와이스죠. 트와이스의 이름이 모모 맞지? 자 그러면 자 전체입니다. 전체라고 하는 거는 8개를 놔야 되니까 8팩이 되는 거고요. 빼기 자 모음입니다. 그러면 모음 중에 2개를 골라서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그치? 근데 모음이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3P2가 되는 거고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배치해야 되니까 6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산수할 때 잘 봐. 산수는 얘에서 얘를 그냥 뺀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고생합니다. 결국 8팩이라고 하는 거는 8, 7, 6, 5, 4, 3, 2, 1이야. 그죠? 8, 7, 그 다음 6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56 곱하기 6팩이야. 이해돼요? 근데 빼기 어차피 여기 6팩 있잖아. 얘는 뭐야? 3이 6 곱하기 6팩이야. 이해됐어? 그럼 56에서 6 빼면 얼마야? 50이 되죠? 그러니까 50이 되고 곱하기 6팩. 6팩 얼마라고? 720. 됐습니까? 그래서 이 2개를 곱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0, 0 해주고 5, 2, 10, 7, 5, 35, 36,000까지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얘는 산수의 과정을 이렇게 빼기를 그냥 해버린단 말이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왜 이렇게 하는 게 편해?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했으니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냥 4자리 5자리 구하고 4자리 구해가지고 빼는 게 편할 거 아니야 얘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산수할 때 팩토리얼 등장하면은 공통 팩토리얼 앞까지만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리해요. 알겠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주 부족하구만. 다행히 드디어 2개 남았는데 이래서 넘어가서 문제를 애들이 푸는구나. 저번 시간에 여기 와서 왜 뒤에 와서 문제를 치고 푼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어요. 짜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자리 자연수에는 0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뭐가 뭐다? 0이 뭐다.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여기는 5가지야. 그러면 숫자 하나 배치했으니까 여기 3개 중에는 그냥 아무 숫자만 와서 해석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 없애면 5개 중에 3개 배치하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5, 5, 4, 3 이렇게 되는데 결국 여기 5P3이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5 곱하기 5, 4, 3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산 이제 생각하도록 하고. 자, 다음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짝수의 개수는 어떤 거야? 짝수는 뭐의 자리가 짝수여야 돼? 짝수를 알고 싶으면 1의 자리가 1의 자리가 짝수여야 되죠. 그래서 1의 자리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푸는 거죠. 여기 보면 4자리 숫자니까 하나, 둘, 셋. 요 자리에가 뭐가 오는 경우에 0이거나 2거나 5거나 아니 4거나 이렇게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자리가 0이면 0을 이미 써버렸네. 그러니까 편하네. 이거 3개 가지고 구하세요. 그럼 0 썼고 5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니까 그냥 5P3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맨 마지막 자리를 2를 써버렸기 때문에 0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0이 못 오니까 4가지밖에 안 와요. 4 곱하기 4P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럼 마찬가지죠? 얘도 4 곱하기 4P가 되겠죠. 경우를 나누는 거니까 이제 더해줘야지. 그래가지고 5P3 더하기 4 곱하기 4P 더하기 4 곱하기 4P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답이 아름답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으로 할게요. 자 마지막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 4의 배수는 약속이 있어요. 적어라. 자 4의 배수 밑줄 긋고 마지막 2자리가 4의 배수. 4의 배수는 피곤해요. 4의 배수의 약속이 마지막 2자리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경우를 생각해서 문제를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경우를 한번 해볼까? 공서 그렇지, 일단 0사부터 시작하자. 0, 4. 그래서 후 4개지. 땡땡 0, 4. 그 다음에 땡땡 1, 2. 오, 1, 2. 땡땡 1, 2 했으니까 그 다음에 1 없네? 그럼 2, 0 되겠네? 2, 0. 땡땡 2, 0. 그 다음에 땡땡 2, 4. 그 다음에 땡땡 2까지 했잖아. 그 다음 3으로 갈 거 아니야. 3, 2. 그럼 더 이상 3으로 없고요. 땡땡 4로 가야 될까? 4, 0. 땡땡 5, 2 4, 0 했으니까 4, 4가 안 돼버리네. 그죠? 4가 중복됩니다. 그럼 5로 넘어가야겠지? 5, 2가 되겠죠. 더 이상 없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찾았으면은 이제 개수해야 되죠? 특징이 뭐야? 이 중에 0이 있는 애와 없는 애 구별하는 거예요. 0이 있는 애가 여기, 0이 있는 애가 여기, 0이 있는 애가 여기. 0이 있는 건 0을 써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를 제외한 4개 중에 두 개를 불러도 돼. 그래서 여기 4P가 돼. 그래서 4P가 몇 개야? 4P는 3개더라. 됐어요? 근데 더하기 4P가 아니죠. 얘네들은 0이 없기 때문에 0을 못 써. 그러면 1, 2를 비롯해 1, 2와 0도 못 쓰니까 3이야.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3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 곱하기 3이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36. 이거는 얼마야? 4, 3, 12에다가 36인가? 뭐야, 36이야? 72? 여기 36, 36인가? 그래가지고 72겠네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5개 문자를 한 번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C, B, D, A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라 이랬어요. 사전식 나열은 문자 수 나열입니다. 따라서 A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A로 시작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24가지가 나와요. 4팩입니다. 자, B로 시작하는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몇 가지 나오냐면 24가지가 나옵니다. 똑같이 4팩이니까. 근데 C잖아. CA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이니까 6가지가 나오고 CB도 6가지가 나오고 CD가 6가지가 되겠죠. C2가 되겠죠. 잊어서야. 맞아? 이렇게 갔어. 그럼 CEA가 되겠죠. 또 빠른 순이니까. 하나, 둘이니까 2 곱하기 1에서 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CEB가 되겠지. B도 이와 같이 2개가 되니까 어디 가냐? 뭐냐? C, E, B인가? B 다 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DA인가? 그럼 끝났네. C, E, B 빠른 순이면 A, D일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이 C, E, B, D, A. 그죠? 여기가 이제 답이야. 여기가 답이야. 맞아? 그 앞에 여기 한 가지 있었죠? 그러면 총 몇 번째냐 이렇게 몇 번째냐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아니 이렇게 더하지 말까? 이렇게 더할까? 이렇게 더하면 되겠군요. 60이네. 60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69인가요? 70번째야? 69가 앞에 있으니까 다음은 70번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갑시다. 100번째로 문자열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거꾸로 문자열의 100문자가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직접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되겠죠. A부터 시작하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아까 24개였죠. 그럼 B도 몇 개? 24개. C도 몇 개? 24개. D도 몇 개? 24개 24개. 그럼 24개가 4번 나오니까 얼마야? 96 96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번째는 이제 2로 시작하겠네. 그럼 2A 했더니 3개니까 몇 개? 6개. 그럼 넘어가 버리죠? 그럼 안 돼. 그럼 2A, B로 가야지. 그럼 이제 2개가 남죠? 몇 개? 2개. 그러면 98. 이해돼? 그러면 이제 2A, B 했으니까 C 하겠네? 그러면 C 해서 가장 빠른 애가 99번째고 100번째는 C에서 가장 느린 애겠네. 그죠? 그러니까 E, A, C 뭐 남았나? B, D 남나? B, B 남으니까 그거 아니고
D2B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네. 다음은 2A C2B. 2A C2B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쭉 풀어보세요. 쭉 풀고 넘어가야겠네. 야, 너 다음에 가지고 바로 가봤자 뭐 지금 한 명이 들어갔는데 사로가 한 개인데 아 이거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아, 그럼 대변기에다가 컴하는 거야? 칼칼칼 소리 내면서 사람 많이 때 그러지 않아요? 사람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싸워. 어머니 왜 안 줬어? 통화를 준석이 워낙 상남자여서 어떻게 누워서 하냐 너? 누워서 할때 물줄기 약하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써야 돼. 물줄기가 너무 뭉치가 너무 작으니까 물줄기 약해가지고 신발을 사서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안 보세요? 그래가지고 좀 아니야. 바보가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지 마. 여기 있으면 이게 약하면 뾰록 돼가지고 신발이 다 뭉쳐. 넌 앉아서 써야 돼. 열릴 게 없어서 지금. 난 이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 안창이지. 오 요만한가 보네. 뭐래? 아, 이거 그만하지 않아요? 원래 이만하지 않냐고? 딱 기둥만 요만하면 나쁘지 않지. 기둥만 요만하면 나쁘지 않지. 그치? 근데 막 요정도 기둥이면 나쁘지 않지. 아 맞다. 아니 목하고 있구나. 빨리 괜찮아. 몇번 푸는데. 아니 쭉 이어서 풀어.